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섬유 제품의 수출 확대와 면방직업의 역할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은 면방직업의 초기 수출과 원면 문제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1960년대 섬유 제품의 수출 증가에서 면방직 기업들의 면직물 수출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기 면직물 수출이 순탄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은 면사의 원료인 원면을 원조 자금으로 싸게 수입하고 있다는 데 있었습니다. 미국 원조 당국은 공정한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이의를 제기했고 타협점을 찾는 데 상당한 기간이 걸렸습니다. 지금부터 그 과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고민하고 있던 국내 면방직 업계와 수출 부진을 타개하고자 했던 한국 정부는 1956년 1월 주 호주 대사관이 면직물의 수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협회는 2월에 면제품 수출 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10월에 면제품 수출 계획을 상공부에 건의했습니다. 상공부는 12월에 수출 5개년 계획안을 작성하면서 면제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원조 원면으로 생산한 제품을 수출해도 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미국 공문서에 따르면 이해 9월 부홍부 장관이 미국 원조기관의 한국 사무소인 경제조정관실을 방문해 이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12월 합동경제위원회를 앞두고 경제조정관실의 법률자문관은 원조 물자의 재수출 금지가 물자가 받은 형태 그대로 또는 실질적으로 그대로 재수출되는 것을 금지한 것이기 때문에 면화를 면제품으로 가공해서 수출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경제조정관은 합동경제위원회에서 이 의견을 그대로 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대답을 수출 허용으로 해석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공부는 수출 5개년 계획안에 면제품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경제조정관실은 이 문제에 대해 워싱턴의 원조기관 본부에 문의했고 그에 대한 대답은 한참 뒤인 1957년 3월에 도착했습니다. 이 대답에는 단순한 규정 해석을 넘어 한국을 대상으로 한 원조정책 전반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내용이 미국 정부의 답변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먼저 원조 자금을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미국 상호안전보장법, 즉 MSA 402조에 근거해 제공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흔히 PL 480이라고 부르는 미 공법 480호에 근거해 제공되는 것입니다. 이 둘 다 잉여농산물 원조인데 제시된 밀과 원면이 대표적인 상품이었습니다. 원조 원면의 경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1960년까지는 주로 MSA 402조에 근거해 제공됐고 1961년부터는 PL 480에 근거해 제공됐습니다. 다시 미국 정부의 답변으로 가보겠습니다. MSA 402조에 근거한 원조는 미국 원조기구, 즉 ICA가 제공하고 있었는데 ICA 규정에 따르면 가공 재수출에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경제조정관실의 해석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을 보면 규정과는 별도로 한국 정부가 외환 보유고를 늘리기만 하고 필수재 수입에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수출을 위한 원조 물자 제공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시 한미 당국 간에는 무역 외환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1달러당 500환이라는 고평가된 환율을 유지하면서 무역 적자 문제는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유엔군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많은 양의 달러를 한국 돈으로 바꿨는데 한국 정부는 그 달러를 수입 자금으로 쓰기보다는 고평가된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 외환 보유고를 늘리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수출을 위한 원료의 수입에 원조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 미국 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다만 답변의 다음 부분에는 한국 정부가 무역 외환 정책을 수정하여 외환 수입을 필수재 수입에 사용하고 무역 적자를 줄인다면 원조 물자 재수출을 허용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답변에는 또 한 가지 원조 물자를 가공한 수출이 미국이나 다른 자유국가의 상업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아닌지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원조 원면을 싸게 사서 면직물을 생산하는 한국 면방직 기업들이 국제시장에 면직물을 수출하는 것이 불공정 경쟁은 아닌지도 의문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미국 정부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을 전달한 것이었지만 한국 정부와 경제조정관실은 허용의 여지를 남긴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즉, 법률 규정상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무역 외환 정책에서 한미 간 갈등이 줄어들면 수출이 허용될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1957년 4월에 한국 면직물과 버마 쌀을 교환하는 협상을 진행하면서 미국 측의 입장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난 후 그해 7월에 원조 원면을 사용한 한국 면제품의 수출에 반대한다는 미 국무부의 지침이 한국에 전달됐습니다. 이 문제가 미국의 농업통상정책과도 관련되다 보니 미 행정부 내부에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가 수출에 반대한 1차적인 이유는 수입과 수출에 적용되는 환율 차이였습니다. 즉, 원조 원면의 도입에는 1달러당 500환이라는 공정환율이 적용되는 반면 수출을 통해 얻은 달러는 시장에서 1달러당 1000환 이상으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상당한 수출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뒤늦은 반대에 한국 정부는 주한 미국 대사를 만나 200만 달러까지 면제품 수출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홍콩 수입업자가 이미 10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신용장을 개설했고 이 밖에도 이미 주문이 들어온 100만 달러가 있으니 일단 200만 달러를 허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는 9월에 워싱턴에 이 소식을 전하면서 200만 달러가 세계 면제품 무역액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양이니 허용하는 대신 그 이상은 원조가 아닌 일반 무역으로 원료를 구해 수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3주 정도 후에 온 답신에 따르면 상무부의 반대로 주한 미국 대사의 제안은 거부되었고 대신에 200만 달러 수출에 대해서 생산에 소요된 원면을 수출로 얻은 달러로 구입해야 한다는 수정안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른바 원면 대체라는 아이디어입니다. 이에 대해 주한 미국 대사는 200만 달러는 그 전에 계약된 점을 고려해 원면 대체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다시 제안했는데 워싱턴의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허락할 것이라는 가정하에 수출 과정을 밟은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한 미국 대사는 워싱턴의 입장을 한국 정부에 그대로 전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계약된 200만 달러에 대해 이처럼 원면 대체를 조건으로 면제품 수출이 허용됐지만 실제 이미 계약된 것은 300만 달러가 넘는다는 것이 12월 말 드러났습니다. 총 계약액 329만 달러에 대해 신용장이 모두 개설됐고 그중 126만 달러분은 이미 선적도 마친 상태였습니다. 미선적분 약 200만 달러 중 157만 달러가 대미 수출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1957년 수출분 약 130만 달러에 대해서는 원면 대체를 면제하고 1958년에 수출하는 면제품에 대해서는 소요 원면의 절반만 대체하도록 하며 1959년 이후의 조건은 다시 논의하되 한국 면제품의 수출이 활성화됨에 따라 대체 비율을 올려나가자고 1월 말 경제조정관실에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제조정관실은 1957년 수출분의 대체는 업계자금 50%와 정부 보유 외환 50%로 부담하고 1958년부터는 모두 업계자금으로 대체하되 대체율은 면사 수출금액의 80%, 면직물 수출금액의 50%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에 한국 정부와 워싱턴 측 모두 찬성했습니다. 결국 원면 대체라는 미국 정부의 원칙은 관철되었던 것입니다. 대한방직협회에서는 손실을 우려했지만 사장 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수출 촉진을 위해 미국 측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면직무 수출의 원면 대체 자금 중 수출 대금의 30%는 수출 3개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업계 전체가 책임지되 정부 보유 달러를 불화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한 개사가 수출 계약을 취소하여 94만 달러의 면제품이 미국으로 수출됐습니다. 이미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급한 문제가 해결됐고 앞으로의 수출 조건에 대한 협의가 남았습니다. 1958년 6월 부흥부 장관은 주한 미국 대사에게 편지를 보내 대체 비율 80%, 50%는 질이 낮아 홍콩에 낮은 가격으로 수출한 사례에서 계산된 것이라면서 이후 수출분에 대해서는 면사는 수출 대금의 65%, 면직물은 45%로 낮추자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9월에 미 국무부는 중량 비율제라는 새로운 조건을 지침으로 알려왔습니다. 금액 기준이라는 것은 가격이나 제품의 종류, 품질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으니 미국 농무부가 미국 면제품을 조사해 작성한 자료에 기반해서 제품별로 일정한 중량 비율을 소요 원면으로 간주하고 그만큼을 대체하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방직협회의 대표단은 1959년 1월에 직접 대사관을 방문해 중량 비율제에 원칙적으로 이견은 없으나 중국, 파키스탄의 덤핑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홍콩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의 면제품 수출이 불가능해진다며 조건 완화를 요청했습니다. 또 중량 비율제를 실시하게 되면 수출 면포에 투입된 면사의 품질과 양을 정기적으로 미 국무부에 보고해야 해서 번거로우니 완화된 금액 비율로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 입장은 완고했고 결국 대한방직협회도 1959년 9월에 이 제안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량 비율제라는 아이디어가 제안된 지 1년 만에 원칙으로 정해진 것입니다. 1956년 말부터 시작된 면제품 수출 시도는 미국 정부와의 지루한 협상 과정을 거치는 동안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표는 당초 상공부의 5개년 수출 계획안에 포함되어 있던 면제품 수출 계획액과 실제 수출액입니다. 1961년에 1200만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했지만 실제 수출액은 1957년보다 적은 90만 9천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면방직업의 초기 수출과 원면 문제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면방직업의 수출 확대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